네, 자연 충성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하는데 법학 박사를 수료한 저로서 헌법 교과서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가? 헌법 교과서를 1에서부터 끝 페이지까지 13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한번 읽어드리는 차원에서 저도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샅샅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헌법학 원론입니다. 권영성 교수님이 지은 책인데 가장 많이 읽힌 책이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옛날에는 이게 수험서로 사용됐어요. 어쨌든 이거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어, 예. 헌법학 원론. 예, 저는 영사학번입니다. 제 이름은 서도욱. 저는 유튜버 MC 부산독입니다. 자, 우리 권영성 교수님의 교과서 헌법학 원론을 끝까지 모두 전면 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책을 읽는 순서가 중요할 텐데 목차 한번 가볼게요. 이게 목차예요. 목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일단은 헌법의 의의거든요. 헌법의 의의를 읽은 뒤에 바로 375로 갈게요. 인간 존엄의 권리, 개별 기본권으로 갈게요. 이런 거 일단은 뭐 구조가 어떻다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맙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헌법의 의의.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MC 부산독의 헌법 교과서 읽기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2023년 10월 30일. 권영성 교수님의 헌법학 원론 최종판이거든요. 2010년판이 최종판입니다.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죠, 동원선 교수님. 권영성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은 헌법의 의의를 먼저 읽은 뒤에 쭉 가겠습니다. 자, 헌법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constitutional, 그다음 이제 독일어의 베르파숭을 번역한 국제, 헌장, 국헌 등으로 표현되는데 constitution 또는 베르파숭 원래 국가의 조직, 구조, 체계라는 의미다. 그냥 번역상은 그렇다는 거죠. 오늘 와서는 헌법,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 형태와 기본적 가치 질서에 관한 국민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 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국가, 가치, 합의, 논리 체계.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딱딱 읽으면 되죠. 국가, 가치, 합의, 논리 체계, 기본법. 다의적 개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안에, 이 틀 안에 여러 가지를 넣은 거예요. 여러 가지를. 자, 그러면 이 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 3페이지 정리할게요. 헌법은 국가, 가치, 합의, 논리 체계, 기본법이다. 다의적 개념은 이게 짬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기본법, 다의적, 다양하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 안에
자기가 이게 기본이라 생각되는 걸 막 넣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4페이지. 헌법의 양면성의 헌법 개념. 헌법은 국가 공동체적 현실적 권력 관계, 정치적 사실이라는 측면과 한 나라의 정치 권력 법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범이다. 사실 플러스 규범이다. 측면을 동시에 헌법이 가진 정치적 사실성과 정치 사실 법규범성을 헌법의 양면성이란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 양면이죠. 이 때문에 헌법의 본질을 정치적 현실인 권력 관계에서 구하느냐, 헌법이 가지는 법규범성에 구하느냐. 이건 사실이죠. 법이죠. 사실과 법이죠. 사실과 법. 헌법의 개념도 사회학 개념과 헌법 법학적 개념, 사회학 사실, 법학 규범. 네. 자, 이제 머리가 이제 아플 거거든요. 자, 나중에 처음으로 돌아올 거니까. 자, 이제 헌법 개념 정의는 여기까지 정리만 읽게요. 정리, 정리. 다음 페이지. 각 이론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각 이론은 문제가 있다. 헌법의 동태적 사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동시에, 동태적이라는 건 사실이란 건 막 움직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 이념, 정치를 말하는데, 규범적 측면을 동시에 주목해야 된다. 요컨대 자기 할 말이죠. 주장이죠. 헌법이라는 것은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 형체, 통치 구조, 기본적 가치 질서, 기본권,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통치 기본권, 그다음째 국민적 합의, 사실성, 사실로서 존재하는 거죠. 국민의 합의는,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거, 국민이라 봅시다. 국민이라는 거. 법규범적인 논리 체계다. 그러니까 통치 기본권, 질서, 이런 사실, 통치 기본권, 질서, 사실, 통치 기본권, 질서, 사실, 통치 기본권, 사실, 통치 기본권, 사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기본법으로 이해해야 된다. 정리할게요. 동시에 좀 사실, 규범, 동시에 통치, 정치적인 면이 있다. 자, 국가의 기본 질서다. 질서, 기본권, 국민에 대한 기본권, 국민적 합의, 사실, 논리 체계다. 그러니까 법이니까 규범성이다. 처음에는 어려운데, 일단 처음에는 절대 하나하나 막 암기하려 하거나 외우려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아, 그런 게 있다 넘어가면 돼요. 처음에는. 자, 그러면 약속대로 300 개별 기본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서론적인 부분이 쭉 엄청 많거든요. 결국 우리는 기본권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니까. 자, 개별 기본권 375페이지로 넘어왔어요. 헌법, 사실, 규범, 기본권, 통치,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사실, 규범, 질서, 하나로 정의할 필요 없어. 일단 기본법이다. 뭘 규정하는 기본법인가? 기본권, 통치, 사실, 규범, 질서, 이런 걸 담아놓은, 그냥 짬뽕으로 담아놓은 기본법이다.
일단 나중에 이런 강론 부분, 총론 부분은 다시 마지막에 읽을 거예요.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자,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예. 인간 존엄, 가치, 행복 추구권. 그다음 이제 법 앞에 평등. 평등권이죠. 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예. 우리가 헌법 10조, 10조, 헌법 10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를 가진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의 소유자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어떠한 규범적 의미와 내용을 가지는가에 관해서는 해석이 구하다. 이런 해석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은 10조는 주관적으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객관적으로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국가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해야 된다. 강조. 헌법이 이런 게 헌법이 강조하는 게 헌법이에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원리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는 윤리적 도덕적 규범을 의미하지만 윤리 도덕이 아니란 뜻이에요. 법철학적 차원에서 초국가적 자연법 원리를 자연법이라는 건데 또 개념을 정의해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또한 현행법처럼 실정 헌법에 수용될 경우 좋아 헌법에 수용됐어요. 다 담는다 했죠. 수용됐다. 그것이 법적 가치화하여 법규범까지. 오케이 이 한 문단 일단은 일단 키포인트를 가볼게요. 조롱같이 수적 확인 강조 국가 공권력 개인도 존중해야 이게 해야가 도덕적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적 헌법에 수용됐다는 거예요. 그럼 법규범성은 뭐죠? 강제. 이걸 어기면 뭐죠?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입법내 다 읽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연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다 읽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인류는 대전 기간 중에 비인간적인 만행 그렇죠 낫지 국제연합 헌장을 비롯해 세계인권선언, 유럽인권협약, 고문방지협약, 집단학살 방지 및 처벌협약, 일명 제노사이드 협약 여러 국제협정과 헌법들에서 인간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자 다음 비도와서 강조했다. 특히 독일 기본법. 독일 기본법은 외국법이지만 읽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Die Menschen bitte uns unantastbar 이거거든요.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헌법의 차원에서 인간 존엄 보호를 실정 규범하다. 이게 반성이란 거예요. 독일이 뭐였죠? 2차 전범이잖아. 이런 반성적으로 넣은 거예요. 제1조예요. 제1조에. 우리나라도 제5차 개정 헌법 5차 개정 헌법에 인간 존엄과 가치 조항을 헌법에 두었다. 이 박정희 시대 헌법인데 이거 박정희가 넣은 거 아니겠죠?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 규범적 의미 존엄 인간 이제 이게 학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의미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인문학적으로 법학이 인문학이라는 게 시험 외적 영역 이런 인간의 의미 말입니다. 이런 걸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가기 전에 이건 매우 중요한 법조이기 때문에 독일 기본법 시험에는 안 나오죠 당연히. 독일 기본법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시험에 나와요. 인간 존엄은 몇 조에 언제 됐나? 5차 개정이다. 3차라면 틀리죠. 7차 현행 헌법은 다 틀려요. 이건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넘어갈게요. 인간의 의미. 아, 거룩하다. 인간의 의미. 인간의 의미. 개인 대 사회관계를 그 발전 단계라는 관점에서 규정하는 개인주의, 사회, 인격주의, 전체주의, 집단, 사회에서 인간들은 위형화할 수 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고립적, 이기적, 독립적 인간상에 해당하는 것이라. 전체주의, 이거 대조예요. 대조라 생각 그냥 읽으면 돼요. 즉 인간은 자신의 결단에 의하여 자신의 자유를 소유하지 못해 국가 권력의 객체로 격하 인간성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인격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고유의식, 사회 긴밀한, 사회에 의해 국가에 의해 사회의 구조. 확연히 다르죠. 우리 헌법은 극단주의적, 개인주의는 집단주의를 거부한다. 아닙니다. X 치우면 돼요. 때문에 현행 자, 우리 헌법은 극단적인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거부한다. 현행 헌법에서 인간상은 양자의 중용을 의미한 인격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상, 사회 속의 인간에 해당한다. 이게 다수설이랍니다. 어떤 설이 있는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헌법 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이 예정하는 인간상도 고립된 개체 아니야, 개인주의 아니야, 국가 권력의 객체가 아니라 개인 대 사회라는 관계에서 인간 고유의 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하면서 가치, 사회 관계성, 사회 구속성을 수용하는 인간. 구속성을 수용한단 말이에요. 법을 지킨다는 거죠. 여기서는 뭘 정리하나? 일단 이런 게 있다. 개인주의, 전체주의가 아니라 인격주의 사회다. 그건 뭐냐? 인간 고유의 가치 플러스 구속성. 자,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주의다, 전체주의다 이런 거를 헌법에 전제하면 어떨까를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발레를 생각함으로써 거기서 멈추면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 자, 존엄과 가치의 의미. 존엄과 가치의 의미가 뭡니까? 나도 지금 모르는데. 한번 볼게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해서 견해가 구구하겠죠. 이걸 규정한다는 자체가 힘든 일이면서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인격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존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 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란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인격 주체성.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엄인 인간은 자기 책임 능력이 있는 인격체다. 인격의 주체성이란 인간을 비인격적 자연과 구별하여 비인격 자연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 자기 자신의 결단을 내린다. 스스로 규율한다. 자신과 주변 세계를 형성할 능력의 소유자다.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주변을 형성한대요.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이런 인격 주체성은 양도 폭이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이 자연권 같은 냄새가 나죠. 자연권, 시원적 주체 뭐 이런 냄새가 나죠. 그러나 인격의 주체성 언제나 현실적이야 하는 것은 현실적인 건 아니죠. 추상적인 잠재적인 것이면 족하다. 4번이 뭐냐? 이거는 논문이겠죠. 논문 각주 이런 논문을 다 읽어본 뒤에 이런 교과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쓰는 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자, 뭘로 볼까요? 이 문단은 인격 주체성 하나 10조는 인격 주체성. 이게 본질입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읽었다는데 의미가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의 의미가 뭐냐? 가보냐? 10조 제1문 전단이 가진 규범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조항은 개인 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국가는 개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반전체주의적 상. 뭘로 할까요? 국가, 개인. 여기다가 부등호를 열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둘째, 모든 법령에서 인간의 가치는 어떤 물적 거의보다 우선한다. 모든 우선. 인간의 가치. 인간 우선의 원리. 셋째, 국가적 공동생활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의 최우선적 실천 목표다. 국가적 실천 목표다. 넷째, 헌법의 각 조항과 법령 효력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궁극적인 해석 기준이다. 해석 기준까지. 인간 존엄으로 해석해. 법령의 해석 기준이다. 오케이. 헌법 규정이나 법령에 품결이 있는 경우 법을 보완하는 원리다. 보완까지. 인간 존엄을 투입시켜 보완. 보충 원리, 보완 원리. 여섯째, 입법행위, 통치행위, 행정, 재판행위 모든 국가적 활동의 법적 효력이나 정당성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최종적 가치 판단. 도대체 모르겠어. 그러면 인간 존엄으로 해석하자. 가치 판단 기준이다. 예. 완전 만능 최후의 수단이죠. 자, 22분 정도 읽었는데요. 자, 여기 또 뭐가 하나 중요한 게 있겠죠. 이 한자로 적었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전체주의다. 인간이 우선된다. 인간 우선의 원리다. 그다음 법령의 해석 기준이거든. 이거 여기에 마땅하게 해석해. 없으면 보완하라. 보완 원리다. 최종 가치 원리다. 최종적 가치 판단이 뭐래? 헌법이 최고법이라는 데도 나오는데 연유하는. 자, 이거 판례 하나 읽어야 되겠죠?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판례 하나 읽읍시다. 각주는 잘 안 읽는데 다 각주는 이런 외국 문헌에서 왔다. 외국 판례에서 왔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읽어보죠. 이 사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유치강 동안 차폐 시설이 불충분한 구조의 유치장 내 화장실을 이용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라면 인간 존엄이 훼손된다. 딱 보이죠? 가려야 되는데 못 가리겠다는 거예요. 강제한 피청구 행위는 인간으로서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 비인도적 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건강을 침해한다. 바로 헌법 10조 바로 나오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 현재 2000 헌마 5선 헌법 소원 사건이죠. 가나다라마 헌법 소원 사건.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규범이란 말이야. 헌법 10조 규범으로 해서 인격권을 침해하면 당신의 피청구의 행위는 뭐다? 위헌이다. 다음 페이지. 예, 다음 페이지 왔습니다. 자, 인간의 존엄과 존엄 가치 조항의 규범적 성격이 뭐냐? 이게 어떤 규범이냐? 그렇지. 바로 구속력이 발상. 객관적 헌법 원리다. 이건 헌법 원리입니다. 오케이. 헌법 10조 제1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면 객관적 헌법 원리를 규정한 것이다. 자,
우리가 이거 헌법 읽으면서 이게 이런 대안 개념이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이런 게 VS가 많다. 오케이. 중요한 것이 문제된다. 독일의 다수설 인간의 존엄성 불가침이다라는 조항은 구체적인 어떤 주관적 공권을 아니 독일은 주관적 공권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의 이념이다. 객관적 규범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기본 법의 가치 질서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다. 독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독일은 우리나라 다수설도 10조 1문 전단은 구체적인 주관적 공권을 보장하는 주관적 공권이 아닌데 주관적 공권이 아니라는 거는 이걸 근거로 바로 개인이 바로 소송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모든 기본권의 이념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최고 구성 원리 나왔죠.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 전제다. 객관적 헌법 원리다. 일단 원리예요. 물론 이걸 이제 이 근거로 위헌을 판단할 수 있지만 주관적으로 주관적은 개인 주관은 개인이란 뜻이에요. 개인이 이걸 이유로 이걸 청구 규범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일단 넘어갈게요.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소수설은 일문이 이른바 주기본권이다. 주기본권. 일단은 바로 형광펜을 이제 덧칠할게요. 주기본권이냐 가치 이념이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걸 우리는 해석으로 판단을 할 거니까. 생각보다 10조 1문 전단은 구체적 기본권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 다수설로 가는 거죠. 이념이다.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다. 생각건데 이념, 목적, 객관적 헌법 원리다. 여기서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된다 함은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가 모든 기본권의 근원이다 내지 핵이다 된다는 의미다.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 된다 함은 10조 1문 전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과 10조 1문 후단에서 37조 1항까지 이게 기본권 조항이에요. 기본권 조항. 헌법에서 열거된 모든 기본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 1항까지는 목적과 수단이라는 유의적인 관계. 인간 존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0에서 37조가 수단이 돼서 작용한다. 넘어갈게요. 머리 아프거든. 넘어갈게요. 가치냐 주기본권이냐 주관적 공권이냐 이에 대한 논의예요. 만약에 문제로 다수설은 주관적 공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오케이. 이까지만 그냥 센스를 가져가면 되는 거야. 다음 페이지.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국법 체계상 최고 규범성. 성격이 뭐냐? 헌법 원리다. 최고 규범이다. 입헌주의적 헌법. 입헌주의적 헌법이란 거는 헌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제가 이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한다.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10조 1문 전달 내용은 현행 헌법에서 최고의 객관적 규범이다. 동시에 최고의 헌법적 구성 원리다. 여기서 최고의 객관적 규범이란 건 10조 제1문 전단은 한국의 실정법 질서에 있어서 그 정점이다. 핵이다. 아까 말했죠. 가치 구속적 규범이다. 모든 가치를 부수어간단 말이야. 모든 가치 중에서도 1이란 거예요. 넘버원 이란 뜻이다. 최고의 헌법적 구성 원리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 구조와 헌법 관계를 지우는 기본 원리다. 최고죠. 베스트. 따라서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최고 규범성을 가진 이 조항은 헌법 개정 절차에서도 폐지할 수 없다. 폐지할 수 있다 하면 국민 합의에서 폐지 모두가 반대한다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중요한 문장이다.
폐지할 수 없다. 기본권 제한의 한계 규범성이다. 헌법 37조 2항은 모든 국민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권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라. 하지만 자유와 권리의 제한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30조 2항 나중에 볼 거예요. 법률 유보에 불구하고 이게 법률 유보입니다. 법률 유보. 법에서 근거를 가져. 벌과 불구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보는 것이다. 제한하더라도 한계를 지켜라.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의 권원이다. 근원이다. 중핵이다.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침해할 수 없다. 제한하더라도 절대 이것만은 침해하지 말라는 거야. 제한이라는 건 기본권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쉬운 말로 해서. 그러나 인간 존엄을 침해할 수 없다. 제한하더라도. 넘어갈게요. 간단한 말이에요. 방어권성이다. 방어권성이다. 인간의 존엄과 이걸로 방어를 한다는 뜻인다. 뭔지 봅시다. 인간의 존엄과 같이 좋아하는 직접적으로는 구체적인 주관적 공권을 보장하는 걸 직접 아니라죠. 직접 할 수 없겠죠. 이게 바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인데 직접을 보장하는 조항이 아니지만 국가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조 1만 전을 근거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 침해 행위 위헌 무효와 더불어 침해 행위 배제를 주장할 수는 물론 침해를 배제를 주장할 수 있으면 물론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이걸 수단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수단으로 공격은 할 수 없지만 주관적 공격은 아니지만 이걸 수단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지 마라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좀 이해가 필요한데 법적 이해가 필요한 문장인데 이렇게 넘어갈게요. 방어를 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2차적으로 2차권이죠. 대국가적 방어권이다. 인격권. 근거 규정이다. 이걸 상대로 방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국가의 침해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 공격을 할 수는 없지만 재판에서 말이죠. 자, 이해가 어렵지만 넘어갈게요. 방어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적용 규범, 적용 대상. 이 규범이 어디에 적용될까? 국가의 침해 행위겠죠. 어쨌든. 자, 가기 전에 인격권이라는 게 나왔어요. 아까 이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리하는 권리거든요. 인격권이 대표적으로 그것이 방어권이다. 인격권이 뭐냐? 헌법 판례 읽어봐야 되겠죠. 사사시 다일링다 했으니까 작은 글씨입니다. 쭉 읽어볼게요. 인격권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향유하는 내용으로 하는 권리, 생명, 신체, 건강, 명예, 정조,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밀 보호하는 내용의 권리를 받는다. 현행 헌법의 경우 인격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조항, 사생활 미 사비자 37조 1항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자유와 권리 존중 조항 등 모두에 보장된다 보지만 본서에서는 이 책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분에서 설명하자. 이 책에서는 인격권을 그쪽에서 보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인간 존엄 자유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생활 비밀 자유에서 보겠다. 일단 근거 조항을 봅시다. 이게 근거 조항입니다. 사생활 비밀, 인간 존엄. 처음에는 그냥 훑어봅니다. 판례.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독자적인 인격체다.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는데 10조에 보호되죠. 인간 존엄성 행복 추구권이 10조니까.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은 국가의 교육 권한과 이 교육권이 문제됐어요.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 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또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아동 청소년의 문화 향유에 관한 권리 등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형성을 충분히 지금 참작을 아니했단 말이에요. 아동 청소년의 자유로운 문화 향유에 관한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 한마디로 인격권을 이유로 이제 방어권이 실현되는 이제 헌법 판례가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청구를 하지 못하지만 뭔가 국가의 권력에 침해가 됐을 때 이 인격권이라는 것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서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건 계속 나옵니다. 자, 위로 다시 가서 자, 길지만 참조해 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읽었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적용 범위, 적용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가치로 간주되는 죄송합니다. 인격 주체성을 의미하는 10조 1문 전단은 국민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적용 범위 나오면요, 외국인한테 갈까 법인한테 갈까 이거예요. 그러나 이때 인간은 육신, 심령, 정신의 통일체인 자연인을 의미한다. 이게 자연인의 정의인가봐요. 육신, 심령, 정신의 통일체. 법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동그라미 법. 자연인은 인간 일반인에게 고유한 가치인 잠재적인 인격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한마디로 태어나면 뭐가 문제될까? 따라서 정신 이상자나 기형아도 오케이. 태아도 인간으로서의 실체를 이미 가진 또 생성 과정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를 가진다. 3번 봐야 되겠죠. 외국 판례 이거는 태아도 이렇게 인간 존엄 가치를 가진다. 이거는 독일 판례에서 이미 확정됐다. 인간의 생명은 수태의 순간부터 수정됐을 때 정자 난자 순간부터 시작되며 그 순간부터 본질은 불변이기 때문이다. 4번 볼게요. 각주 4번. 수정란이 뭐지? 수정란에 대한 얘기죠. 수정란은 자궁의 착상 이전에는 생물학적 특성상 생명체로 보기 어렵다. 형법 적용에서는 배제됐다. 현행 형법상 수정란에 대한 조작 및 침해 행위는 낙태죄나 상해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수정란까지는. 그러나 헌법상으로는 이건 형법의 문제죠. 헌법상 생명체로 간주된 인간의 존엄성의 보장이 주체가 된다. 수정란은 안 된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수정란을 조작하여 인간을 복제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 오케이. 형법과 다른 거죠. 형법은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헌법은 그렇지 않아요. 더 넓게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이 있기 때문에 수정란은 인정이 된다. 존엄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수태의 순간부터 시작되며 그 순간부터 본질 불변이기 때문이다. 수정난 인간 존엄 보호. 형법은 그러나 아니다. 인간의 시체는 인격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간 존엄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예외적으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뭐냐? 시체를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럴 때는 인간의 사체와 동물의 사체는 다르죠. 오케이,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인간 존엄과 가치까지만 이번 1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 수단이 뭐냐? 적용 대상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실현하느냐? 실현 수단. 오케이. 어떻게 실현하느냐?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유와 권리는 그 어느 것이나 보장되어야 한다. 보장되어야 된다. 적극적 의미의 내용이 있다. 그 다음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의 목적 달성에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다. 방해를 금지시킨다. 필요한 자유, 필요시 무조건 보장된다. 방해도 금지된다. 그 침해 행위는 10조 1문 전단에 위배 불법 행위가 된다. 소극적. 어디로부터 침해? 이거 소극적이고. 아무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을 여기서 일일이 모두 열거할 수는 없다. 10조 1문 후단에서 36조까지 기본권 보장이 그 주요 수단이 된다. 개별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이 10조 1만 인권 존엄 가치가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수단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그 실현을 방해하는 것임을 이유로 금지되는 소극적 수단도 일일이 모두 열거할 수 없다. 하지만 포괄적으로 다 인간을 물체화하거나 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을 격하시는 것이 해당되는데 안 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예시하면 인간의 복제, 고문, 노예제도, 강제노동, 인간의 생체 실험, 유전자 정보의 악용, 잔인, 가혹 형벌, 혼인 강제 제한, 성적 착취. 이 경우 희생자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상관이 없다. 낙태, 안락사도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된다. 각주 4번 다 읽어봐야 되겠죠. 이거 읽어봐야 되겠죠. 이것도 읽어봐야 되겠죠. 잠시만요. 자, 행복 추구권 앞까지 읽는데요. 아까 못 읽은 각주 모듈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기로 했으니까요. 자, 다 페이지 앞으로 한번 넘어와서 자, 각주 1번 2번은 뭐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목적 달성을 방해는 금지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독일 판례가 나와요. 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독일에서 많은 판례에서 혼인의 직접적인 제한을 내용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혼인의 간접 제한을 내용하는 독신 조항, 교도소에서의 과밀 수용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그다음 양형시의 일반 위화 사상을 고려한 일벌 백계주의, 그다음 이제 은밀한 녹음, 타인의 성명 도용, 명예 훼손, 그 다음째 수용자의 인물과 재산 및 사생활의 공개 등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매우 센서티브하죠. 이런 것까지 다 혼인도 간접적으로 제한해서도 안 된다. 녹음도 해서는 안 된다. 예. 과밀 수용은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가 되죠. 그 다음 2번 읽어볼게요. 자, 인간 존엄 목적 달성 방해하는 건 뭐냐? 피청구인 성남남부 경찰서장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을 한 것 같네요.
청구인들에 대한 이러한 과도한 신체 수색, 알몸 수색,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을 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여진다. 10조의 인간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한 인격 드디어 나왔죠.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종들. 그러니까 이런 남부 경찰서장이 신체를 수색하는 이런 데서 방어하기 위해서 인격권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인격권이니까 내가 인격권이니까 뭘 해달라 이게 직접은 안 되는데 이렇게 방어할 수단으로 되는 거예요. 수비가 가능하니까. 공격이 아니라 수비. 오케이. 공격 아니라 수비.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 다른 공격 수단은 기타 그 여하의 기본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포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각주 3번. 자, 각주 3번 볼게요. 각주 3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04년 쭉 개정 후 인간을 복제하기 위하여 체세포 복제 배아 핵이 제거된 인간 또는 동물의 난자의 인간의 체세포를 이식하는 체세포 행 이식 행위에 대하여 생성된 배아랍니다. 이게 체세포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복제 인간 금지했다.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산한다. 어떻게 실험하기 위해서 임신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산하면서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임신을 하되 또 성을 또 선택하게 한다. 정자 난자를 선별해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금전 또는 재산상이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남자를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피부병, 난치 등의 질병 치료 연구 목적 외에는 이거는 괜찮다는 거죠. 이거는 괜찮다는 거죠. 체세포 핵 이식 행위를 금지하며 체세포 핵 이식 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 대상의 범위는 밑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민감한 규정이 있네요. 우리도 복제 인간 못 만든다. 이게 바로 각주 3번인데 어디서 왔죠? 각주 3번. 인간의 복제. 인간의 복제를 안 된다는 조합. 넘어가서 각주 4번 각주 1, 2, 3, 4 또 읽어줘야 되죠. 이렇게. 여기에서 자, 각주 1번 위에서 정보의 악용이 인권 침해, 그러니까 인격권 침해냐. 자,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의 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 검사,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그 다음째 소인의 검사 등의 목적으로 혈액, 모발, 타액 등의 검사 대상물로부터 염색체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유전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한다. 유전자 검사 안 돼. 유전자 검사 안 돼. 유전 정보를 이용하여 교육, 경기 승진, 보험 등 사생활에 있어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유전 정보도 좀 유전이 좋은데 이런 거 안 된다. 타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강요한대. 유전자 검사 결과의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유전자 은행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직무상 없거나 알게 된 유전 정보를 정당한 서류 없이 타인에 제공 안 부당한 목적으로 아주 유전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매우 스페시픽한 법률이다. 이거는. 자, 성적 착취 각주 2번 성적 착취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하여 성적 착취.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해 인간의 몸을 상품화 매매하는 것은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팔렙니다.
우리나라 판례예요. 인격적 가치를 파괴하는 어떤 경우도 허용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건전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라서 이 사건 법률적 법정이 범죄 재질 및 행위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이게 아마 음행 매개죄인 것 같아요. 음행 매개죄 이 사건 법률 음행 매개죄가 너무 과혹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판례예요. 성적 착취는 왜냐? 인격 가치를 파괴하기 때문에. 인격적 가치를 파괴한다. 매우 감정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야. 자, 3번 안락사에 관한 3번 2번 3번 성적 착취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 독일 판례 그 다음 제 안락사에 관한 판례가 있어요. 다만 졸업사 안락사가 아닌 졸업사에 관련 대부분 회복 불가능한 사망한 단계의 이른 후에는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이다. 자, 자기결정권 일단 인격권 자기결정권이 바로 10조에서 파생된다. 이것만 알면 돼요. 행사하는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연명 치료의 중단이 자, 이거 민사 판례거든요. 다 헌다 민사 판례죠. 민사 판례에서 이걸 언급한 이유는 자기결정권이 나왔기 때문이 뭐냐? 자기결정권은 뭐다? 인간 존엄과 가치에 관한 10조에 관한 거기서 파생되는 권리니까. 됐죠? 헌법의 정의와 그 다음 제 인간 존엄 및 가치 헌법 10조를 쭉 읽었는데 51분이 넘었네요. 예, 헌법이라는 게 이게 깊이와 이해입니다. 이게 답니다. 예. 제가 말하는 거 배속으로 해서 쭉 하면 이 가장 정형화된 가장 많이 읽힌 이 헌법책을 쭉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헌법책은 헌책방 그 인터넷 서적에 많이 팝니다. 알라딘이라든지 쭉 많이 파니까 헌법에 관심이 있으면 헌법을 깊이 있게 이 헌법이 뭔가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읽어주는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따봉 한번 눌러주십시오.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촉석 MC 부산독이었습니다.